자, 그럼 폼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만들 폼, 그 가장 쉬운 거부터 만들어 볼 텐데, DVD 정보를 조회하는 폼이에요. 얘는 일단 우리가 폼을 만들 때 디자인은 신경 쓰지 않고 기능에만 집중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DVD 정보는 TBL DVD라는 곳에 있는 내용을 전부 가져오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실습 들어가 보면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 레이블은 하나 달까요? 레이블은 DVD 정보라고 달도록 할게요. 레이블을 DVD 정보라고 달고, 얘는 레코드 원본이 TBL DVD에서 오는 애니까, 자,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게 속성 시트에서 폼의 데이터에서 레코드 원본을 TBL DVD로 하고요. 다음 기존 필드 추가해서 4개를 모두 가져옵니다. 자, 4개를 모두 가져오고, 좀 겹쳤네요. 네. 끝입니다. 자, 얘를 뭐라고 저장하냐 하면 03 언더바 DVD 정보. 자, 03, 01, 02 이런 식으로 붙일 텐데, 그 이유는 폼들은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뉴를 하나하나씩 실행하고자 하는 순서가 머릿속에 있을 텐데, 그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숫자를 붙였습니다. 03 언더바 DVD 정보. 네, 얘를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DVD 정보가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까 뭐 쿼리 만든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테이블에서 직접 연결이 된 거고요. 다만 여기가 좀 잘리네요. 잘리는 부분만 좀 길게 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누르면 네, DVD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메인 화면을 만들어 볼 텐데, 메인 화면은 윗부분은 고객의 신상 정보가 나와 있고요. 신상 정보는 방금 DVD 만들었던 것처럼 신상 정보는 TBL 커스트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대여 가능 리스트는 대여 가능 DVD 조회 쿼리, 우리가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액세스로 다시 가서 그 폼, 즉 그 메인 폼을 만들기 전에, 메인 화면을 만들기 전에 조금 그 사소한 수정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할 텐데, 아까 그 대여 가능 DVD 조회 쿼리 있잖아요. 대여 가능 DVD 조회 쿼리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DVD 아이디를 2개를 놨었죠. 자, 2개를 놔서, 왜냐하면 이게 외부 조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죠. 자, 그런데 얘를 그대로 둬도 되겠지만 굳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서 폼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얘를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고 저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원하는 데이터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메인 화면 만드는 실습을 진행할게요. 우선 역시 만들기에서 폼으로 가야 되겠죠. 만들기에 폼 디자인을 가고요. 그리고 메인 폼 부분은 커스트 테이블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은 TBL 커스트, 기존 필드 추가해서 얘네 4개를 저는 쉬프트를 이용해서 이번엔 다 한꺼번에 여러 개 선택해서 쭉 끌어왔습니다. 자, 쉬프트를 이용해서 쭉 끌어왔고요. 위에 레이블 하나만 달게요. 레이블을 메인 화면이라고 달았습니다. 주소는 좀 길게 나올 것 같으니까 길게 써두도록 할게요. 얘를 뭐라고 일단 저장할까요? 얘를 02 언더바 메인 화면이라고 저장을 했고요. 요 아래는 대여 가능한 리스트를 서브 폼으로 만들면 되는데,
마법사가 켜 있는 상태에서 서브폼을 쭉 만들어서 보면, 자,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으로 가야 되겠죠.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 요거는 제가 다른 거 연습을 하다가 만든 거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자, 요거 헷갈리니까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여러분은 그대로 계시면 되고, 요 대여 가능 리스트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서브폼을 쭉 만들어서 기존 테이블 및 쿼리 사용. 왜냐면 요 대여 가능 DVD 조회 쿼리를 불러올 거잖아요. 그래서 대여 가능 DVD 조회 쿼리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다음. 지금 이 대여 가능 리스트는 로그인한 고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누가 들어오더라도 동일한 화면, 즉 미납 대여권을 뺀 소장하고 있는 DVD를 다 보여줄 거기 때문에 고객과 대여 가능 리스트를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연결될 그럴 만한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여 가능 리스트라고 적고 끝냅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메인 폼에는 고객의 신상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 서브 폼에는 대여 가능 리스트가 나와서 저장을 하고 얘를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저는 쿼리에서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은 얘를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든 다음에 그 폼을 삽입하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번 고객이 로그인 했다라고 가정하고 현재 렌탈이 가능한 DVD가 4가지가 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이번에 할 거는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DVD에 대한 어디쯤이 될까요? 자, 여기 DVD ID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 DVD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는, 이것도 우리 실습을 충분히 했던 내용인데 2가지를 유념하면 되겠네요. 자, 이벤트가 온 클릭이 아니고 온 더블 클릭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웨어 조건문을 쓰는 과정에서 서브 폼을 곧바로 찾아가면 안 되고 메인 폼을 거쳐서 서브 폼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만들던 이 화면에서 다시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디자인으로 가고요. 여기서 DVD ID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는 거죠. DVD ID를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니까, 자, 요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기 위해서 속성 시트에 있는 DVD ID의 이벤트 중에 온 클릭이 아니고 온 더블 클릭을 누릅니다. 자, 온 더블 클릭해서 점점점을 누르면 매크로 작성기, 식 작성기, 코드 작성기 있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매크로 작성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DVD 정보하는 폼 있었잖아요. 03번. 걔가 떠야 되는 거예요. 보면 오픈 폼은 어떤 폼이 떠야 되냐 하면 DVD 정보가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DVD 정보가 뜨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관건이죠. 여기가 관건인데, 자, DVD 정보가 그냥 뜨면 되는 게 아니고 3번을 더블 클릭했으면 3번이 떠야 되고 4번을 더블 클릭했으면 4번이 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필터를 걸어줘야 되는데, 자, 작성기로 가서 DVD 정보라는 폼에 있는
DVD 아이디가 뭐랑 같아야 되냐 하면 근데 여러분 충분히 지금 숙달됐잖아요. 충분히 숙달됐으니까 여기에 직접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넣도록 할 텐데 지금 서브 폼을 찾아가려면 경로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로드된 폼을 눌러보면 자, 로드된 폼이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02 메인 화면을 띄워놨고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드된 폼에는 02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자, 메인 화면 안에 대여 가능 리스트라는 이런 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자, 폼즈 밑에 자, 왼쪽은 다 삭제되는 거 이제 아시죠? 자, 삭제되고 폼즈 밑에 그리고 메인 화면 밑에 느낌표 그리고 대여 가능 리스트가 있죠. 대여 가능 리스트 여기 확인을 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대여 가능 리스트 밑에 DVD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요거는 아니고요. 밑에 대여 가능 리스트 밑에 DVD 아이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좀 굉장히 어렵죠. 자, 왼쪽에는 DVD 아이디 요거는 목적지에 있는 즉 DVD 정보에 있는 DVD 아이디가 되겠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출발지 폼즈 밑에 메인 화면에 대여 가능 리스트에 있는 DVD 아이디. 만약에 여러분이 그대로 잘 따라 했는데 에러가 났다고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뭔가 에러가 났을 거예요. 자, 얘를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하고 저장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얘도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메인 화면을 실행을 해보면 커스터머가 누가 들어왔던지 1번, 2번, 3번, 4번 누가 들어왔던지 대여 가능 리스트는 바뀌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4번을 더블 클릭하면 4번이 뜰 거고요. 2번을 더블 클릭하면 2번이 뜨는 요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미니 프로젝트에 적용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 02 언더바 메인 화면을 먼저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그 전에 로그인 창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1 언더바 로그인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왜 거꾸로 했냐면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뭔가 떠야 되잖아요. 그 떠야 되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다시 역순으로 로그인 창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언바운드 텍스트 상자로 얘는 아직 DB에 연결된 게 아니에요. 언바운드 상자로 텍스트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데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오픈 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마법사를 써서 이번에는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복잡한 그런 게 걸려있지 않고 서로 필터만 걸어주면 됐기 때문에 마법사를 써서 했는데 여러분은 마법사를 써서 해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앞에서 했던 거와 같이 이벤트 핸들러를 직접 작성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면 얘를 커스트 아이디라고 이름을 주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메인 화면을 열어라. 메인 화면을 여는데 그때 필터를 걸 거냐 말 거냐예요. 걸 거냐 말 거냐인데 걸어야 되겠죠. 1번으로 로그인하면 1번이 나와야 되고 2번으로 로그인하면 2번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장을 하고요. 만들기에 폼 디자인 얘의 이름은 01 언더바 로그인이 되겠죠. 01 언더바 로그인이 되겠고요. 얘는 어디에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연결돼 있지 않고 자,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레이블을 고객 로그인 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입력받을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법사는 그냥 마침을 누를게요. 자,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넣으라는 뜻으로
cost 빼기 id 땡땡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고객들이 여기 id를 넣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의 이름을, 요건 습관적으로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의 이름을, 자, txt 뭘로 할까요? 잠시만요. cost id로 할게요. cost 빼기 id. 자,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cost 빼기 id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 단추를 만들 텐데 얘는 마법사로 해보자고 그랬죠. 자, 마법사를 끄고 그냥 직접 해도 되겠고요. 자, 저희 마법사를 이용해서 쭉 단추를 만들고 얘를 눌렀을 때 폼 작업, 폼 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폼을 열 거냐? 메인 화면을 열 거예요. 그리고 메인 화면을 열 때 만약에 모두 표시합니다로 하게 되면 앞에서 뭘 넣든지 간에, 고객 아이디를 뭘 넣든지 간에 고객 6명이 주르륵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필터를 걸겠다는 거예요. 어떤 필터냐? 로그인,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 우리가 아까 준 거예요. 얘는 우리가 준 이름과 그리고 메인 화면, 메인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 텍스트에는 뭐라고 할까요? 로그인, 단추에 로그인이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대로 마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로그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커스트 04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커스트 04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빌릴 수 있는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정교하게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없는 아이디를 넣었어요. 커스트 100번. 커스트 100번을 넣었으면은 원래대로라면 그런 아이디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고창을 띄워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커스트 100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뿌려주기 때문에 그냥 빈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커스트 1번이었다면 1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커스트 100번이라면 100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값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정교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아이디를 받자마자 필터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그런 이그잼플 했었잖아요. 만약에 재학생이면 어떻게 하고 재학생이 아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이그잼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값이 커스트 테이블 안에 있는 값이면 폼을 열고요. 없는 값이면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다시 로그인 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본격적이었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그 쿼리에서 임시 매개 변수를 사용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폼이랑 직접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잘 따라오시도록 하고요. 자,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 요즘 강의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랩 세미나 학생 면담도 네, 전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이 원래 약한데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전에는 이제 유튜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딸도 막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그러고 굉장히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유튜버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딸도 저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더니 네, 새벽까지 하고 그러는데 구독자 수가 60명이 안 넘는 걸 보더니 유튜버의 꿈을 접었습니다. 네, 참 이게
뭐든지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큰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대여 버튼을 만들 거예요. 이거 아까 메인 화면 만들었잖아요. 요렇게까지는 만들었었던 건데 여기 버튼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버튼을 만들면 쿼리가 2개 실행될 겁니다. 자, 쿼리가 2개 실행될 건데 그 중에 잔액 감소 쿼리는 아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고 임시 대여료와 커스트 아이디 입력이라는 임시 매개 변수를 썼는데 이제는 폼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 임시 대여료라는 부분 대신에 여기 폼의 메인 화면에 대여 가능 리스트에 폼에 있는 fee 얘가 실제 대여료가 되겠죠. 이걸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커스트 아이디를 우리가 임의로 입력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메인 화면, 메인 폼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로 갈아 끼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자, 메인 폼에 있는, 메인 화면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를 여기에다 넣으란 얘기고요. 그리고 서브 폼에 있는 요 DVD 아이디를, 아니죠. 서브 폼에 있는 요 수수료, 대여료, 요 fee를 여기에다 넣으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잔액 감소 쿼리를 수정하는 것까지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로 다시 와서요. 액세스에서 버튼을 만들기 전에 쿼리를 먼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잔액 감소 쿼리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면 자, 커스트 입력이 있고 임시 대여료가 있습니다. 디파짓은 제대로 된 거라고 그랬고 임시 대여료와 커스트 입력 2개가 임시 매개 변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커스트 입력, 아이디 입력을 먼저 지워주고요. 우클릭, 작성기, 파일에, 폼즈에, 모든 폼에, 메인 화면에, 커스트 아이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원래부터 얘를 연결하려고 했던 거고요. 원래부터 얘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쿼리를 만들 당시에는 이 폼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놨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임시 대여료 부분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긴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임시 대여료는 서브 폼 안에 있잖아요. 자, 아까 방금 만든 것 같은 경우는 메인 폼 안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와 연결을 했었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서브 폼 안에 있는 요 fee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답부터 보면 서브 폼과 연결을 하려면은 메인 폼 안에 서브 폼 안에 그리고 필드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경로를 일일이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드된 폼에서 경로를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폼을 띄워 놓을게요. 그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란 얘기냐,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무지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여러 학생들 그동안 여러분들 선배들이 준 여러 가지 경험과 제 경험을 합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편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메인 화면을 일단 띄워서 그러면 이제 얘가 로드된 폼이 되는 거예요. 자, 잔액 감소 쿼리에서 임시 대여료 부분을 지우고요. 우클릭, 작성, 파일에, 폼에, 로드된 폼에 아까 만약에 이걸 안 띄웠으면 로드된 폼에 아무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메인 화면에 대여 가능 리스트 안에 있는 금액을 빼줘야 되겠죠. 해서 fee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fee 레이블 아까 그 텍스트 상자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 그 레이블을 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 돌아갑니다.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자, fee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잔액 감소 쿼리를 완료한 거고요. 저장하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대여권 추가 쿼리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메인 화면 그대로 띄워놓을게요. 대여권 추가 쿼리. 지금 돈은 깎았으니까 여기 TBL 렌트 안에 건이 하나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여권 추가 쿼리를 만드는 건데, 여기도 보면 어떤 DVD를 빌릴 건지, 그리고 누가 빌렸는지를 우리 임의로 넣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고칠 건데 뭐라고, 커스트부터 고칠까요? 자, 커스트 아이디는 어디에서 받아올 거냐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예요. 자, 폼주에 로드된 폼에서 가져올까요? 자, 메인 화면에 있는 커스트 아이디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EXPR은 이렇게 지울게요. 자, 커스트 아이디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제는 커스트 아이디에서 받아오게 되겠죠. DVD도 마찬가지예요. DVD는 근데 메인 화면에 메인 폼에 있는 게 아니라 서브 폼에 있잖아요. 자, 그것에 또 유념을 해서, 자, DVD 아이디 입력을 지워주고요. 작성해서 파일에 폼에 로드된 폼에 메인 화면에 대여 가능 리스트에 DVD 아이디. 자, 여기 EXPR 이렇게 생기는 거는 요 부분에 식을 넣어라 라는 뜻으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우리가 식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VD 아이디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얘네도 드디어 진짜 DVD 이름과 아이디, 진짜 커스트 아이디, 그리고 진짜 날짜를 받아서 인설트를 하게 되는 쿼리가 완성된 겁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드디어 버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버튼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잔액이 부족한데 5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짜리를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보고, 자, 일단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로 설명을 드리고 같이 만들어 볼 텐데, 대여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마법사를 쓰면 안 돼요. 우리 마법사를 쓰면 기껏해야 오픈 폼, 오픈 쿼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크로를 직접 마법사를 쓰지 않고 매크로를 직접 정의해야 하고요. 이 버튼에 대해서 온클릭 점점점, 만약에 남은 돈이 수수료보다 작으면 메시지 박스를 띄워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대여료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픈 쿼리. 자, 잔액 감소시키고 대여권을 추가하고, 요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데이터 모드를 그동안은 우리가 요걸 신경을 안 쓰고 실습을 했는데, 조회 쿼리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행 쿼리일 때는 얘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잔액 감소 쿼리는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편집. 대여권 추가 쿼리는 인설트죠. 그러니까 추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리프레시 레코드를 한번 해줍니다. 얘는 왜 해주냐 하면은 인설트가 일어나고 또 업데이트가 일어난 거를 지금 반영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메시지 박스 같아서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또 해볼 거냐 하면, 예전에 우리 실습했던 것처럼 여기 오픈 쿼리와 리프레시 레코드는 나중에 하고요. if 이 조건이면, 자, 메시지 박스 이렇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요. 자, 액세스로 가서요. 만들기, 아니죠. 메인 화면에 디자인에 가서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 마법사를 끄고요. 마법사를 끄고 버튼을 만들어서
자, 이름이 캡션을 대여 신청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보기 버튼 가볼까요?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자, 대여 신청. 원래는 로그인을 하고 와야 되는 창인데 우리는 그냥 쭉쭉쭉 보고 있어요. 자, 대여 신청. 얘에 대한 핸들러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대여 신청에 대한 핸들러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벤트에 온클릭에 점점점을 들어가 보면 매크로 작성기가 나오고요. 매크로 작성기에서 일단 if문만 해보자고 했었어요. 자, if문만 썼습니다. 여기서 복잡한 식을 작성기를 통해서 쓸 건데, 작성기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메인 화면에 있는 디파짓, 자, 메인 화면에 있는 디파짓, 고객이 갖고 있는 돈이죠. 이게 모자라다, 작다. 뭐보다 모자라냐면 대여 가능 리스트에 있는 피보다, 자, 내 돈이 빌려야 될 돈보다 작다. 조건까지만 써줬어요. 그러면 then 여기에서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데 뭐라고 띄우냐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띄울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 else를 추가해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돈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요때 메시지 박스 하나 띄워보자고요. 자, 메시지 박스를 띄워줘서 사실 대여 우리 그 쿼리를 실행하지 않았지만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if문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보기 버튼에서 현재 제가 지금 1,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1,000원이 있는데 2,000원짜리를 빌려볼까요? 2,000원짜리에다 대고 대여 신청을 누르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800원에 대고 누르면 완료되었습니다. 3,000원에 대고 누르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문은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쿼리, 오픈 쿼리를 이 버튼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에서 아까 그 매크로 우리 만들던 거 있죠? 자, 요 버튼에 점점점 가보면은 요 else 위에 뭔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else 위에 자, 새 함수 얘를 밑으로 보내야 되겠네요. 밑으로 보내고 잠시만요. 자, 일단 만들고 나서 위로 보낼게요. 자, 새 함수 추가 여기에서 오픈 쿼리 쿼리 이름은 잔액을 먼저 감소시킬까요? 잔액 감소 쿼리. 잔액 감소 쿼리는 쿼리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편집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픈 쿼리. 이번에는 뭐였죠? 대여건 추가 쿼리. 이 쿼리는 종류가 추가 쿼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잔액 감소 추가, 그 다음 메시지가 떠야 되니까 이렇게 자, 메시지가 떠야 되니까 요 순서가 돼야 되겠죠. 잔액 감소, 대여건 추가, 메시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하나 빠졌네요. 자, 리프레시 레코드가 빠졌죠. 자, 리프레시 레코드 어디 있나요? 자, 리프레시 레코드. 그래서 리프레시 레코드가 위로 가서 자, 요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매끄러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닫고요. 얘도 저장하고 닫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지금까지 큰 메인스트림과 별개로 관리자 모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누구를 로그인을 할까요?
커스트 05로 할게요. 커스트 05. 자, 커스트 05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디파짓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어요. 디파짓이 얼마 있는지를 먼저 보고 몇 번, 한 6번 도둑들 재미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닥 더블 클릭을 했더니 도둑들은 이런 내용이군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닫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버튼을 눌러서 대여 신청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저희는 그거는 구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6번 DVD가 눌려진 상태에서 대여 신청을 눌렀더니 잔액이 부족하대요. 그제서야 내가 얼마 있나 봤더니 2,500원이 있고 도둑들은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뭘 빌려볼까요? 5번 800원이잖아요. 그럼 2,500원에서 800원짜리를 빌리면 1,700원이 남아야 되겠죠. 자, 대여 신청을 누르면 대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지금 저희가 뭐 빌렸죠? 자, 저희가 DVD 아까 5번을 빌렸어요. 800원짜리. 근데 대여 가능 리스트에서 금방 빠졌죠. 왜냐하면은 리프레시 레코드를 했으니까 업데이트가 일어나자마자 쿼리들이 다시 다 돌아가면서 얘는 1,700원이 됐고요. 얘는 이제 대여 가능 리스트에서 빠진 게 된 겁니다. DVD 5번이 지금 빠졌다라는 거는, 5번이 빠졌다라는 거는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을 해도 DVD 5번을 이제 볼 수 없게 되고요. DVD 5번은 TBL 렌트에 가보면 오늘 날짜로, 자, DVD 5번을 커스트 5번이 오늘 날짜로 빌렸다라는 인설트가 하나 추가된 거고, 얘도 이제 미납 대여건에 나오게 되겠죠. 미납 대여건을 하게 되면 방금 빌리고 아직 안 갚았으니까 얘도 미납 대여건에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자,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니 프로젝트를 잘 따라오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고, 여기에 기반을 두어서 여러분이 텀 프로젝트를 해도 괜찮은 텀 프로젝트가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하나 따라 해보니까 따라하기는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자괴감이 든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장담하건대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자, 따라하지도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시고 텀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해 보시고 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만들면 되는데, 얘는 쿼리에서 복잡한 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폼은 연결만 하면 돼요. 보면 최다 대여 고객 조회를 하기 위해서 쿼리를 3개를 만들었었잖아요. 아까 보면은 최다 대여 고객 조회를 하기 위해서 최대 대여수 쿼리도 만들었고 대여 횟수 조회 쿼리도 만들었고, 이제는 이용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다 대여 고객의 신상 정보를 뽑기 위해서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쿼리를 연결을 할 거예요. 메인 폼에. 자, 메인 폼에는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쿼리를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폼에는 대여 기록 조회 쿼리를 연결할 거예요. 자, 한번 어떤 쿼리들이 있나 보면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쿼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대여 기록 조회 쿼리를 하면 모든 대여 기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여 기록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께 나온단 말이에요. 커스트 1번, 2번, 3번, 5번 모든 사람들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최다 대여 고객의 대여 기록만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메인 폼과 아래에 있는 서브 폼은 커스트 아이디로 연결을 하자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으로 가서요. 만들기
폼 디자인. 얘는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쿼리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폼의 원본을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쿼리로 연결을 하고 기존 필드를 다 가져옵니다. 쉬프트를 써서 모두 선택해서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블 하나만 달게요. 레이블을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장할까요? 저장해서 04 언더바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최다 대여 고객 조회 아까 그 01번 커스트 01번이 3번 빌려서 제일 많이 빌렸나 봐요. 만약에 동점자가 나왔으면 여기 레코드가 1명 중에 1명이 아니라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서브폼은 역시 마법사를 쓰는 게 편하죠. 자, 마법사를 사용해서 서브폼 기존 테이블 및 쿼리를 사용할 거고요. 대여 기록 조회 쿼리랑 연결하면 되겠죠. 대여 기록 조회 쿼리랑 연결을 해서 다 가져올까요? 네, 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 가져오고 물론 커스트 아이디는 필요 없죠. 위에 있는 사람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커스트 아이디는 어차피 01번이면 전부 01, 02번이면 전부 02번이겠지만 한번 연습 삼아서 얘네가 진짜로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오나 보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하지 않으면 딴 사람 것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위에 거. 다음 여기 뭐라고 할까요? 대여 기록. 네, 대여 기록. 마침.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번 제대로 되었나 보면 저장을 하고 보기에서 자, 커스트 01번은 지금 최다 대여 고객은 커스트 0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한 명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이 지금까지 빌렸던 DVD들에 대한 언제 빌렸고 언제 반납했고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거 하나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거 하나 해볼 건데 얘는 미납 대여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미납 대여건 조회 쿼리 있었잖아요. 자, 얘를 그대로 연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해볼까요? 만들기에 폼 디자인에 얘를 저장부터 해서 05 언더바 미납 대여건 조회 이렇게 할게요. 미납 대여건 조회.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화낼 것 같아요. 미납 대여건 조회. 이렇게 이름부터 적어놨고요. 얘는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속성에서 레코드 원본을 미납 대여건 조회 쿼리. 기존 필드 추가로 다 가져오면 끝납니다. 레이블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미납 대여건 조회. 뭐 이렇게 할게요. 자, 미납 대여건 조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4번 요거는 봤었죠. 요거 봤었고 5번 미납 대여건 조회를 눌러봤더니 지금 미납 대여건이 자, 몇 개 있나요? 3개 있네요. 하나, 둘, 자, 이거 첫 번째 거 2011년에 이건 못 받겠죠? 좀 9년 지났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자,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이렇게 미납 대여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여러분이 배울 거를 모두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얘도 닫고요. 이제 잔기술 제가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잔기술 몇 개만 보여드리고 미니 프로젝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창을 따닥 하는데 이렇게 뜨는 것도 괜찮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시연을 할 때 창을 열면은 이런 이게 액세스라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안 보이고 그냥 창만 하나 가득 차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로그인의 디자인에 가서요. 로그인의 디자인에 가서 속성 중에 기타의 팝업을 예로 하겠습니다. 팝업을 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탐색 버튼, 아까 레코드 왔다 갔다 하는 탐색 버튼 있잖아요. 그것도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형식에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창같이 비교적 로그인 창같이 보이게 될 텐데, 자, 한번 눌러보면 저장을 하고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근데 아직 창을 다 가리지 않잖아요. 그걸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다시 로그인의 디자인에 가서 조금 덜한 게 있는데, 보면 이 폼의 이벤트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자, 속성 시트에 지금 다른 컨트롤이 아니라 이 전체 이 폼에 대해서 이벤트를 여기 폼이라고 써 있죠? 폼의 이벤트 중에 클릭이나 이런 게 아니라 on load, 그 말은 이 폼이 뜰 때 라는 뜻이겠죠. 이 폼이 뜰 때 매크로 중에 maximize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만 걸어주면 폼이 뜨면서 창을 최대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장하고 얘를 닫습니다. 띄워볼까요? 크잖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이제 좀 여백의미가 너무 지나치게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디자인도 넣고 사진도 넣는다든지 어떻게든 여러분이 만약에 배달 음식 앱이다 그러면 여기에 음식들을 막 깔아 놓는다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자, 저장하고 닫고요. 그리고 얘를, 요것도 수업 시간에 잠깐 한 거지만 시작 폼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파일에 옵션에 현재 데이터베이스, 즉 현재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폼 표시를, 얘는 지금 뭐냐면 액세스 파일을 따닥 하고 더블 클릭하면 제일 처음에 뭐 띄워줄 게 있니? 지금은 없음인데 로그인 창을 띄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인, 닫고, 네,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자, 지금 요 파일이었단 말이에요. 네,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노출됐네요. 자, 요 파일이란 말이에요. 얘가 아들이고 얘가 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액세스가 뭔가 휙 하면서 로그인 창이 최대화가 되면서 얘를 가렸죠. 이 상태에서 내 아이디를 커스트 03 이렇게 하게 되면 바라기는 이 로그인 창이 클로즈 되면서, 그리고 다음번에 뜨는 요 창이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얘가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이 로그인 창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버튼을 눌렀잖아요. 요 뒤에 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에 나올 창이 마찬가지로 팝업으로 맥시마이즈 되면서 원래 있었던 로그인 창은 폼 클로즈가 되면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잘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말 나온 김에 그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창을 다 닫고요. 창을 다 닫고 로그인 아까 요 버튼에 가서, 로그인 버튼에 가서 매크로가 이미 돼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메인 폼이 뜨게 돼 있는데, 거기 점점점에 보면 오픈 폼 하면서 메인 하면 얘를 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클로즈 윈도우만 하나, 네, 클로즈 폼이 아니고 클로즈 윈도우였네요. 클로즈 윈도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클로즈 윈도우인데 어떤 윈도우냐 하면 폼이에요. 그리고 어떤 폼이냐 하면 로그인 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그인 창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자기만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른 애들도 한꺼번에 닫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저장해서 닫고요. 그런 다음에 메인 화면 있죠. 자, 메인 화면을 아까 온로드 할 때 맥시마이즈를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팝업도 해줘야 되겠죠. 메인 화면도 팝업으로 얘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형식의 탐색 단추를 얘도 아니요로. 자, 얘 지금 로그인해서 했던 거 지금 똑같이 한 거고요. 다만 로그인해서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창이 닫혀지게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고 다시 닫아버렸어요. 자, 닫고 나서 아직 그대로 있네요.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로그인 창이 떴죠. 그러면 커스트 03 로그인 하면 지금 로그인 창은 닫아졌어요. 없어요 이제. 그리고 메인 화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최대화가 됐어요. 이런 형태로 전부 좀 여기 그 탐색바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튼으로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쭉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좀 그 양념 같은 기능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다 적용을 했고, 마지막 거 아까 설명드렸죠. 버튼을 클릭할 때 폼이 레코드가 자동으로 리프레시 되게 하려면 리프레시 레코드라는 리프레시 들어가는 함수가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리프레시 레코드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파일을 첨부를 할 때 그 액세스 실습용 파일이 있고 완성된 파일이 있잖아요. 그 완성된 파일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실수 없이 다 따라왔을 때 동작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 파일을 가지고 따라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완성 파일을 열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워낙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꼬여있기 때문에 완성된 거를 보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부분을 강의 노트를 다시 보고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부분을 모두 성공을 하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업을 마치기도 하면서 이게 한 학기 수업을 마치는 건데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쩌면 오늘 미니 프로젝트 때문에 더 힘든 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많은 도움을 얻은 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별로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텀 프로젝트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미 해온 바탕 위에 빠뜨렸던 기능 혹은 막혀있던 기능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준비가 좀 덜 된 조는 이거를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준비가 좀 덜 된 조 같으면은 오히려 오늘 했던 미니 프로젝트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여러분들 주제를 얹히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모쪼록 오늘 수업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액세스에 대한 활용 능력, 그리고 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팀 미팅 말고는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마무리이고요. 이번 학기 마무리이고, 글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어느 학기보다도 이번 학기에 힘들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주가 한 3주 정도 있는데 그 3주 동안은
여러분이 그동안도 여러분 잘 해왔잖아요. 잘 해온 것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두 가지가 남았죠. 하나는 텀 프로젝트, 하나는 기말고사. 기말고사는 학기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텀을 준비하면서 기말을 준비하는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텀 프로젝트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기말고사는 저절로 준비가 되도록 할 겁니다. 분명히 이건 여러분들 선배들 통해서도 피드백을 받은 바에 의하면 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더 총대를 메고 했던 팀원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참여했던 팀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기말고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와 텀 프로젝트가 남았지만 사실은 하나가 남은 거예요. 하나가 남았고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가 남은 겁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학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